아이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도 뭐 덕분에 나날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자취 좀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진짜 어렵게 진짜 귀한 게스트를 섭외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80년대 부의 상징 각그랜저를 섭외했습니다. 저한테는 좀 감명이 깊은 순간이에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요거는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었죠. 제가 강원도에 살 때 비포장 도로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그랜저가 쫙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서울에서 중요한 분이 왔구나 이러면서 밖에서 저게 누구지? 저게 누구지? 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보시다시피 그랜저 뒷자리에서 내렸습니다. 인생 잘 산 거죠. 1980년대에 저처럼 자란 분들의 마음속에 첫 차?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카 시대로 가는 여정? 그거를 상징하는 차들을 몇 대 저희가 힘들게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차가 이 차인데, 지금 이제 뭐 레트로 감성 이런 걸 가지고 보니까 진짜 예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크를 아냐 모르냐의 테스트를 가지고 우리나라 세대를 갖다가 반으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저는 알고 저희 피디님들은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현다이 HD. 제가 왜 현다이 이렇게 발음을 하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재에 이 현대 수출하는 그 모습이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딱 그렇게 큰 무역선이 있고 포니가 쫙 서 있는 거. 포니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출시됐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0달러였대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니까 한 1,700불인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81년에. 국민소득이 800에서 1,700까지 간 거예요. 거의 2배 반 정도 늘어났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친구 덕분 아닌가. 시대 공감을 한번 해야죠. 와, 창문 손으로 내리던 오, 기어 들어간 느낌이 드라이브를 넣으니까 덜컹. 와, 아직도 굴러가네 이게. 백미러가 저 앞에 있어. 맞아, 파워 스티어링 없지? 근력으로 당겨야 돼, 스티어링 휠. 오늘 어디로 갈까요? 북박집으로 가는데요. 북박집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들 오늘 일 열심히 하신 모양이네. 오케이, 시동 끄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 유럽 국민차 감성이에요. 유럽의 내 친구 부모님들 대략 이렇게 생긴 차를 많이 몰고 다니셨어요. 마이카 시대 처음 열렸을 때. 근데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일찍이니까 이제 그때는 청년들이 차가 유럽에는 벌써 있었는데, 첫 차 옆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대체로 이런 모양의 자동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유럽이랑 상황이 다르니까, 포니 때만 해도 마이카 시대가 아니고, 어쨌든 제 추억 속에는 포니는 택시예요. 택시를 소재로 한 영화들 보면 포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나왔던 차가 엑셀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첫 번째 차가 엑셀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좀 옛날 엑셀을 보면은 요게 유럽식 해치백이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뒷 라인이. 그래가지고 짐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1980년대가 되면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휴가를 갈 수 있고 주말을 쉴 수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 걱정보다는 문화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고, 내가 쉬는 시간을 가족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에 우리 아버지가 새로 생겨난 중산층에 딱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 뒤가 이렇게 넓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4인 가족이 그 안에 캠핑을 갈 장비를 갖다 다 넣고 어딘가로 가는,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계곡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산층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파워 윈도우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오늘 어디 가요? 오늘 아빠 알아서 갈게. 너네 청룡열차라고 타봤니? 청룡열차라는 게 있어. 깜짝 놀랄 거야. 자연농원에 가가지고 우리 청룡열차 타고 오자. 솜사탕 먹고. 엑셀이라든지 이런 마이카가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잃을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사회가 주는 혜택을 즐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일부 나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맨날 혁명 나고 전쟁 나고 뭐 테러 그런 게 그래서 그렇대요. 이 사회에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사회가 다 망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이카를 가지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내 가족이랑 바캉스라도 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한다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 길도 깔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가졌다는 게 국가 인프라가 거의 다 완성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주유소도 있어야 되고 정비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놀러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수욕장도 조성돼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놀러 다니는 나라가 됐다는 게 어느 나라의 발전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거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포니보단 잘 나간다. 야. 그래서 이제 그때 엑셀이 나왔던 비슷한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 성장이 빠르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신흥 부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부의 상징, 항상 까만색. 이 그랜저가 저는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퀄리티를 생각하는 소비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래 자기가 부리는 사람, 이렇게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공장의 직원이 몇 명이냐, 아래 내가 부리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권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난 가만히 타고 있는데 이게 멋있던 시대의 차가 요 그랜저죠. 그 당시 각 나라의 상위권 중산층들이 어떤 삶을 선호했는지가 그 차로 약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세계에서 국민차가 먼저 나왔잖아요. 포드가 계속 국민차로 가고 그 위에 링컨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앞이 길고 트렁크가 긴.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어떤 차가 비싼 차냐 그러면은 long, low and wid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체가 낮고 앞뒤 보네트와 트렁크가 길고 넓은 사장님 차가 비싼 차다. 그래서 링컨이 제일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뷰이크 올즈모빌 같은 차들 많이 몰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가 국민차고 이렇게 상위권 중산층들이 좀 갈라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의 발전사나.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토엔 듀세베라는 차가 국민차였다가 시토엔 데스라는 차가 나와요. 데스라는 차도 보면은 약간 포니처럼 뒤가 스포츠백으로 생겼는데 뒤가 약간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트를 타는 것처럼 쫙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드골 장군이 애용했다는 그 자동차가 이제 프랑스의 어퍼 레벨 중산층의 상징이 된다든지 뭐 이런 그 역사가 우리나라는 이제 갓그랜저로 그게 대표가 되는 거죠. 예. 조금더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엑셀 타다 이쪽으로 오면은 확실히 럭셔리카예요. 확실히 럭셔리카고 일단 우드 트림, 그 다음에 이렇게 문을 닫을 때 이 촉감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트가 너무 편해. 대체로 이 시트가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소파 같은 느낌, 그걸로 나왔던 것 같고. 야, 조용하다. 와우, 좋다. 이 느낌 다른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1980년대 생각해보면 경제 발전이 하도 빠르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공사판이었어요. 어디 가나 소음, 먼지도 많고 막 이 중장비도 많고 이러니까 밖의 환경에서 차단돼가지고 혼자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대형 세단 위주로 우리나라도 그때 그래서 가지 않았나. 근데 확실히 좋네요. 그랜저 2.4. 근데 그랜저가 2.4가 있고 3.0이 있었어요. 2400cc도 괜찮은데 3000cc는 진짜 사람들이 보면서 야, 티가 안 나는데 돈을 쓴 거거든. 크다. 카폰. 유물 발견. 유물 발견. 이거를 앞자리 두 개 사이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다니는 사장님들이 계셔. 그럼 이제 뒷자리에서 이렇게 딱 받으면서 여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회장님들이 그랜저를 몰고 다니던 시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위권 중산층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랜저를 몰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 지금 자동차에 비교해 보면은 기술력 차이가 말도 안 되겠죠. 그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냥 한 방에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21년 그랜저 르블랑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30년을 그냥 시간 여행을 딱 한 거예요. 그 1980년대 차 보다가 이 차를 보면은 거의 UFO 같은 느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화성 같은 데서 타고 다닐 그런 자동차의 느낌? 들어가 볼게요. 일단 문 닫는 감각 자체가 다르고, 우리가 대체로 사람들이 미니멀 디자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니멀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기기 하나에 들어가야 돼요. 이 화면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모든 정보를. 일단 그게 제일 그거고, 일단
이 마감재가 우리가 그 포니 탔다가 갓그랜저 탔을 때도 와 이거 플러시 패브릭 감 너무 좋다 푹신하다 막 그랬지만 사실 30년 동안 자동차 마감재의 변화가 하나씩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지는 몰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손이 닿는 거는 다 고급스럽잖아요 요즘 차들은. 그죠? 자 일단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까 내가 포니에서 그랜저 넘어갔을 때 정숙하다 그랬잖아. 그랜저가 포니를 탔기 때문에 그랜저를 들으면서 요즘 차만큼 정숙하네 그렇게 했는데 요즘 차만큼 정숙하지 않아. 포니를 먼저 타면서 요즘 차 느낌을 잊어버린 거야. 아예 아무 소리도,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이제 그 저속에서는 이제 전기로 갈 때는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와 파워 스티어링 느낌 자체가 이거는 뭐 거의 그냥 게임기인데. 와 이거 보니까 360도 비유랑 후방 비유 둘 중에 하나만 뜨잖아 대체로. 근데 이거는 백을 누르니까 두 개가 같이 떠. 이건 좀 간지다. 옛날에 주차하다가 차 진짜 많이 긁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하나도 없는 차를 몰면서 그 정도만 긁은 것도 사실 대단하긴 한 거야. 그 갓그랜저에서 우리는 이걸로 뛰었지만 내 추억 속에는 다른 그랜저들이 되게 많거든요. 난 옛날에 이제 갓그랜저 그러면 이제 모래시계 고위층들이 타고 다니는 약간 이런 이미지였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XG 그랜저. 갓그랜저는 뒷자리가 더 멋있잖아요. 근데 오너 드라이버가 뒷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멋있다? 약간 젊고 진취적인 사람이 더 멋있다? 그래서 XG 그랜저 광고를 생각하면은 미국식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그 광고도 있었고, 개인용 자가용 비행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있었고, 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IG 그랜저가 훨씬 더 대중화됐던 약간 그 시점이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가 처음에 갓그랜저 나왔을 때마다 중산층이 굉장히 얇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류층은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라이프 스타일로 보면 중산층이었던 거죠. 사실 서구 선진국의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년대 한국인 기준으로는 상류층으로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랜저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워낙 적었던 건데, 사실 이제 이 그랜저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옛날 갓그랜저를 살 수 있는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랜저의 변천사만 봐도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구매력 이런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거의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한 경험이. 그랜저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크다라는 뜻이거든. 원래 프랑스어로는 그랑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랑더 그러면 크기, 큼 명사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랜저라고 발음을 하면 이제 영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불어 단어가 들어가지고 살짝 의미가 바뀌거든. 그래가지고 위대함이라는 뜻이 돼요, 영어로는. 우리 어머니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크기, 큼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우리나라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대교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이 한국 사람들이 나라는 작아도 우리는 대교만 짓고 우리는 그랜저를 모는 거야. 한국인들은 큰 거 아니면 안 해. 그리고 이제 이 에디션은 르블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얀색인데 그랜저 르블랑, 그래서 흰색의 위대함.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중산층의 승용차 변천사를 갖다가 실제로 차를 타보면서 쫙 경험을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옛날 그랜저보다 이 차가 훨씬 좋은 차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때 그 그랜저를 몰 수 있었던 사람의 숫자는 정말 그랜저가 지나가면 내가 고개를 돌리고 쳐다볼 정도로 소수였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 자동차인데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차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바뀌어왔고 세계가 기술 발전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삶이 편해졌는지를 갖다가 매일매일은 못 느끼는데 30년을 갖다 점프해보면은 진짜 강력하게 느낀다. 역사를 할 때 이제 큰 굵직한 역사들, 뭐 정치, 전쟁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와닿는 거는 우리 근처에 그냥 친숙하게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그동안 변해왔는지를 갖다가 실제로 보는 거, 그것만큼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정확하게 강력하게 경험해주는 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제 소감이었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